자, 해설할게요. 도원고등학교 거 기출문제입니다. 뭐 a 더하기 b를 간단히 하세요. 뭐 동료끼리 계산하시면 되겠죠. 동료끼리 계산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더하기 4라고 해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2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다항식을 요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머 정리에 의하면 저 다항식을 fx라고 가정을 하면 나머지는 f에다 1 넣는 거겠죠. 그래서 2-5 더하기 3 해주시면 답은 0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3번 판별식 쓰는 거죠. 서로 단 두 허근이니까 판별식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뭐 2번을 판별식 써주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마이너스 11이라고 나와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딱 999가 나왔기 때문에 뭐 치환해서 계산을 해 주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뭐 1000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999를 x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x세제곱 더하기 27, 그러니까 27도 이제 3세제곱이기 때문에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것도 해보시면 x-3 더하기 9 이렇게 될 거라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9가 될 거고 분자에 있는 것도 x 더하기 3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9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약분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999 넣어서 3 더해주시면 1002라고 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뭐 x에 대한 항등식이면 x에 대한 정리하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a 더하기 2b의 전체 x 더하기 2a-b 플러스 5가 0이다. 따라서 항등식이려면 얘도 0이어야 되겠고요. 얘도 0이어야 돼서 이 두 개식을 연립해서 계산하면 a는 마이너스 2, b는 1 해서 답은 3번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6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복소수 연산하는 방법인데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i로 빼서 계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그래서 앞에 거부터 하면 루트 3의 i 곱하기 루트 27의 i 마이너스 루트 2의 i 곱하기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3의 i 분의 루트 12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32의 i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있는 두 개는 i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나오게 될 거고 두 번째 있는 얘는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거 없어서 그냥 뭐 4i라고 나오게 될 거고 얘는 유리화 하듯이 i를 분모 문제에서 곱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것도 그냥 4i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연산해 주시면 2i-9 해서 답은 77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곱셈 공식 관련된 문제였고요.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하는 저 값이 뭐 x세제곱을 앞으로 묶어주시게 되면 x 더하기 y 뒤에 붙어있는 거에서 y세제곱도 앞으로 묶어주시면 x 더하기 y라서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 그리고 x 더하기 y 이렇게 이제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보고 구하라고 얘기하는 건 요거겠죠.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xy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요 식도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이제 될 거기 때문에 얘는 3xy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넘겨서 계산해 주시면 결국엔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이 5xy가 될 거라서 요거 이용해서 계산해서 넣어서 해 주시면 답은 250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8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요거의 그래프에 관계없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난다 안 만난다는 우린 연립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겠고요. k 값에 관계없이 한 점에서 만난다니까 두 가지 문제죠. 첫 번째는 k에 관한 항등식이다. 두 번째는 판별식 d가 0이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연립해 주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2에 k 마이너스 2의 전체 x 더하기 2ak 더하기 1 플러스 k제곱 더하기 b는 0이다가 판별식 d 해주시면 4분의 d 해주시면 4-2a의 전체 k 플러스 3-b가 0이라서 앞에 있는 거 0이려면 a는 2 뒤에 있는 거 0이려면 b는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9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9번 문제부터 약간 시작이 되고 뒤에 있는 문제에서도 좀 얘기할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차함수가 가지고 있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대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꼭지점 그래서 뭐 대칭축, 뭐 축의방정식 뭐 이런 것도 구했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 문제에서 보시기에 fx가 저렇게 생겼고 x = 3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fx를 그냥 x-3의 제곱 더하기 k라고 놓고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상관은 없고 그리고 0에서 5 사이에서의 최대값이 7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이차함수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3,k일 거고
0에서 5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이 조금 더 멀고 5가 조금 가깝겠죠. 내가 일부러 좀 잘 보이려고 좀 과격하게 그려놨는데 결국엔 최대값은 어디서 갖는다? 0일 때 가지게 되는 거겠죠. 0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그걸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값을 구해주시면 A는 당연히 마이너스 6이고요. B는 7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해주시면 답은 1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뭐 뒤에 있는 문제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으로 갈게요. 자, 복소수에 관련된 성질들인데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에 계산하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그 유형 정리에서도 한번 하긴 했지만 알파 켤레 묶어주시고 뒤에 있는 거에서 베타 켤레 묶어주시면 요렇게 뭐 쉽게 말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에 뭐 각각의 켤레라고 봐도 상관없고 아니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켤레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되는 건데 가족권에 보시면 알겠지만 알파가 뭔진 모르지만 알파를 당연히 a 플러스 bi라고 놓고 계산하면 이 식은 3 플러스 2i에다가 a 플러스 bi에다가 플러스 3에다가 a 마이너스 bi를 곱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10 플러스 4i가 나오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동류함끼리 정리해서 계산하면 알파라고 얘기하는 건 2 플러스 i가 되겠고요. 베타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타도 계산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1-3i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서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13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11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별표 좀 하나 쳐주시고요. 11번 문제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 아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까지 생각을 잘 못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을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 첫 번째는 EX-1의 전체 제곱의 QX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진짜 말 그대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EX-1의 제곱으로 뭐 어떻게 된다?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항식 나눗셈 입장에서 보면 요렇게 되어 있는 형태에서 EX-1의 제곱에 QX이기 때문에 왼쪽이 4차식이고 오른쪽도 4차식이어야 되는 거니까 QX가 2차식이겠구나. 그래서 미지수를 써서 뭐 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놓고 전개를 한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 비교할 수 있겠지. 근데 너무나도 힘든 일일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뭐 다른 문제 다 푸는데 11번만 유일하게 못 풀었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라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맞지? 근데 거의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첫 번째는 양변에다 2분의 1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 0이 된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요 식을 px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p에다가 2분의 1을 넣었을 때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럼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5 더하기 a 마이너스 2b가 0이다라고 하는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결국에는 해야 되는 건 q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q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소리다? 당연히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a도 구하고 b도 구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a를 구하고 b를 구하려고 봤더니 관계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식은 하나네. 근데 미지수는 두 개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권은 뭐밖에 없다? 그냥 한 문자로 바꾸는 거 말고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갖다가 a가 2b-5라고 하는 걸 바꿔서 px라고 하는 식을 4x의 4제곱에 더하기 2b-5의 전체 x제곱에 마이너스 bx 더하기 1이 2x-1의 전체 제곱에 qx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왼쪽에 있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예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네. 우리 논술형 1번도 사실 비슷하거든. 그 형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식이 두 개인데 식이 하나인데 미지수는 두 개면 무조건 한 문자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조립제법을 어떻게 할 거냐면 2분의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4하고 0하고 2b-5하고 마이너스 b하고 1하고 해가지고 누구로 인수분해 할 거야? 2분의 1 넣어서 4 내려오고 2 되고요. 1 된 다음에 1 돼서 2b-4에 b-2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해서 0이 되겠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 얘들아. 뭐냐면 우리가 2분의 1을 넣어서 0이 될 수 있는 값이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2분의 1 넣어서 0이 되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립제법 쓸 때
뭐 f에다가 1 넣었을 때 0이 되는 걸 찾았네. 그러면은 fx라고 하는 식을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면 x-1의 뭐식이 이렇게 쓰잖아, 맞지? 왜냐면 1 넣어서 0 되는 거니까 x-1을 인수로 갖고 있는 거니까. 얘도 같은 방식으로 2분의 1을 넣어서 0이 됐기 때문에 2분의 1을 넣어서 0이 되는 그 항이 뭘로 있을 거야? 인수로 있을 거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p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어. 2x-1에 4x의 세제곱에 더하기 x제곱에 2b-4의 전체 x-2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x-2분의 1에 4x 세제곱에 더하기 x제곱에 더하기 2b-4의 전체 x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고. 왜냐면은 얘도 2분의 1 넣으면 0 되잖아, 맞지? 얘도 2분의 1 넣었을 때 0 되잖아. 그럼 둘 중에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아마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에 있는 거 아닙니다. 아래 있는 게 맞습니다. 아래 있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립제법으로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넣잖아?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인수의 1차의 최고차항은 무조건 1이어야 돼요.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냥 규칙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x-2분의 1에 4x 세제곱 더하기 x제곱에 더하기 2b-4의 전체 x-2는 x-2x-1의 전체 제곱에 qx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꿀 거예요. 2x-1에 곱하기 2분의 1에 4x 세제곱 더하기 x제곱에 2b-4의 전체 x에 이거 2죠. 미안합니다. 식을 잘못 적었네요. 2입니다. 2b-4의 전체 x에 마이너스 2는 2x-1의 전체 제곱에 qx가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형태인데 우리가 한 문자로 바꿔갖고 인수분해를 하잖아. 그럼 무조건 얘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또다시 여기다 얼마 넣으면 돼? x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누가 나오겠어? 미지수가 지금 b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b라고 하는 미지수가 나오게 된다는 거겠죠. 그럼 그걸 통해서 뭐 하면 돼? b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럼 또다시 뭐 하면 돼? a를 찾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b는 3이고요. a는 1입니다. 따라서 q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1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두 개야. 그럼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 선택권은 뭐밖에 없어? 한 문자로 바꾼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조립제법을 썼을 때 거기서 나오는 애들이 인수에서 가지고 있는 1차식의 최고차항은 무조건 1인 걸로 규칙을 상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도 2분의 1로 조립제법 썼을 때 2x-1이 나오는 게 아니라 x-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처음 본 거는 아닐 거예요. 그 문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번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좀 합답형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나왔는데 요렇게 나왔습니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근이 알파제곱 베타제곱이고,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는 그냥 근각의수 관계를 쓰라고 얘기를 하는 클리셰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그래서 두근이 알파제곱이나 베타제곱이니까 우선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 마이너스 a일 거고요. 알파제곱의 알파베타의 전체 제곱은 a분의 c라서 4가 되겠지. 두 번째로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알파베타를 더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b가 되겠고, 알파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겠다? 8이 된다는 거겠죠. 뭐 쉽게 말해서 얘네 두 개를 서로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직접 넣어서 계산을 해도 상관없고요. 알파 베타가 음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 우리 처음에 써놨었던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가 된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다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A든 B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0이고요. B는 6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그냥 단순히 조립제법 미안해요. 그 근거계산기 쓰고 뭐 하는 거야? 그냥 연립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3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되게 복잡하게 생기기는 했는데 내가 이것도 유형정리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뭐 우선은 볼게요. 뭐 x랑 y랑 뭐 이제 높이가 z라고 되어 있는데 뭐 부피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가족권의 af의 제곱, fc의 제곱에 ca의 제곱이 96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AF 제곱,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거잖아, 맞지? 그럼 가족권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x제곱이 얼마가 된다? 96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얼마다? 48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 조건에 들어가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 얘가 얼마다 48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xyz는 16이 될 거고요. 부피를 구해주시면 3분의 8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3번 문제 그냥 요번 우리 중간고사 들어가서 문제를 푸는 것들에서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무조건 다 그냥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곱셈 공식의 활용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미지수도 써야 되고 거기서 관계식도 얻어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도 뭐 똑같았습니다.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조건을 먼저 해석하는 거는 올바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컨디션마다 되게 다 다르거든. 이등변 삼각형일 때, 직각삼각형일 때, 정삼각형일 때 이거를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넓이를 구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조건은 뭐 그냥 그렇다고 하는 거야. 근데 나조건에 들어가 있는 식을 뭐 해야 되겠어? 무언가 계산해 봐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유형정리에서도 하긴 했지만 내가 그때 얘기했을 때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그 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각도가 60도냐 막 이런 걸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지만 이제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라고? 변의 길이에 관련된 것들로 구분을 하는 게 우리가 삼각형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나조건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인수분해를 해서 계산을 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가지고 계산하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얘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삼각형은 어떻게 생긴 삼각형이야? 직각 삼각형일 거고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요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빗변이 a고요. 여기가 bc가 된다는 거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억에 들어가 있는 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인 거 맞는데 C는 아니죠. 빗변의 길이는 A인 직각삼각형이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게 되는 거겠지. 그리고 니은에 들어가 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A제곱 B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그러니까 A제곱 앞으로 묶고 C제곱 앞으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결론적으로 저식이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근데 나조건에 들어가 있는 걸 해석하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제곱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넣어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bc가 60인 걸 또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왜냐면은 뭐 이제 가조건에 들어간 거 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bc가 30일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bc가 60인 것도 알고 있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러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제곱인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c제곱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b제곱일 거고 b제곱 마이너스 c제곱도 넣어서 계산을 하면 결국에는 이 식이 어떻게 돼? 관계식을 이용해서 a가 2루트 30이고 b가 2루트 15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긴 변의 길이, 그러니까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알 수 있다는 뜻이고요. 결국에는 니은에 들어가 있는 식도 인수분해를 통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지막 디귿 보겠습니다. ABC의 둘레 길이가 30이고요.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0이고요. B 곱하기 C가 60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169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빗변이겠죠. 그래서 A가 뭐 당연히 13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B 더하기 C는 17이 될 거라서 요거랑 요거 연립해서 계산해 주시면 B가 12, C는 5. 가장 짧은 변의 길이는 5라고 나오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실 14번 문제는 그냥 인수분해를 통한 어떤 해결 방법의 문제였고요. 근데 그냥 학교 시험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곱셈 공식을 통해서 어떤 삼각형에 대한 진위 판단, 그러니까 넓이를 주고 뭘 하고 어쩌고 저쩌고 13번 같이 그냥 그런 식으로 관계식 쓰는 문제는 무언가 대단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식을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까지 끌고 내려온 다음에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보세요.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뭐 복소수에서 나오는 마지막 문제이긴 한데 뭐 볼게요. 자, 두실수 A에 대해서 복소수 Z가 이렇게 생겼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우선은 두 가지를 딱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얘를 보면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선은 저 복소수를 갖다가 정리해 주십니다. 뭐 쉽게 말해서 동류항처럼
정리를 해주시면 z는 a제곱 더하기 4a-5가 될 거고 플러스 8a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전체 i가 되는 거겠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가족권을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 음의 실수라고 나왔죠. 이거 우리가 여러 번 했습니다. 저번에 기출문제 했을 때도 했었고 진도 나갈 때도 했었고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려면 당연히 복소수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다? 실수 부분은 얼마다? 0이구나. 즉 순, 허, 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권에 의해서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겠고요. a가 -5 아니면 1이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z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다 구했잖아. 왜냐면 -5일 때랑 1일 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얘의 허수 부분이 3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요걸 또다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얘네들의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a를 구할 수 있는데 a는 당연히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a가 1이 될 거고요. b는 -10이 될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z는 -i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z가 -i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a분의 b 값은 그냥 구해주시면 되겠고 뒤에 붙어있는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소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다? 반복이었죠. 그러니까 z가 -i면 z제곱은 -1, z세제곱은 i, z4제곱은 1, z의 5제곱은 또다시 i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4개 단위로 잘라서 더하면 무조건 얼마가 돼? 0이 되겠죠. 그러니까 200제곱까지는 다 0이 될 거고요. 결국에는 여기 앞에 붙어있는 거 쭉 다 사라지고 얘랑 얘만 남겨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 -i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저 복소수를 보고 분모에 들어가 있고 실수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정리부터 하고 시작해야지 를 생각하고 한다? 그건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준에서. 두 번째 가족권을 보고 저거 뭐였지? 반성하셔야 돼요. 진짜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를 까먹었다? 아니 그냥 안 한 거잖아. 그러지 말라고. 알겠죠? 제발 부탁 좀 할게.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고등학교가 무조건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동안고등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근데 꼭 그냥 그렇진 않아요. 요번에 사실 거의 대부분의 학교 시험의 범위가 2차 함수까지가 거의 대부분일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정식 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여러 가지 방정식이 안 들어가는 2차 함수까지인데 그 단원들에서 뭔가 킬러 문제, 1등급을 결정짓는 그런 문제들이 16번, 17번 이쪽에서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2차 함수일 겁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에서 2차 함수가 나오는데 16번에 있는 가족권이랑 나족권처럼 되게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되게 복잡해요. 막 읽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리고 가족권이 생각보다 쉽게 나왔어요. 함수 fx의 그래프랑 y는 0이랑 만나는 점의 x좌표는 -1과 3이다.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해석을 하면 뭐가 되겠어? fx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1과 3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뭔지 몰라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가족권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는 거잖아, 맞지? 근데 나조건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a가 양수고요. 두 번째 a가 음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2차 함수일 거고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1과 3의 중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더해서 절반 나누는 1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점 좌표가 1, 뭐시기가 될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4에서부터 2까지 사이에서의 최소값이 얼마래? -42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에서 -2까지는 -4는 여기 있을 거고요. -2는 여기 있겠지. 즉, 요 상태에서 f에 -2를 넣었을 때, 즉 5a가 -42가 될 거고 a가 양수다라고 얘기하는 건 모순이죠. 왜? 5a가 -42가 나오려면 a는 음수여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a는 음수여야 되겠고요. 얘가 위로 블록한 형태의 2차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1, 뭐시기는 똑같고요. -4에서 -2까지는 여기가 될 건데 -4라고 얘기하는 거 f에다 -4를 넣어주시면 -21a가 나오고 얘가 -4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a가 -2라고 하는 사실을, 플러스 40입니다. 미안해. 잘못 적었어. -40 플러스 21이에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a는 -2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fx 다 구했잖아.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선생님 인기가 너무 힘들어요. 반성하세요. 이거 그냥 하면 돼. 이거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fx랑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B라고 하자. A를 지나고 X축에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B를 지나고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이때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이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미안해, 위로 블록해야 되죠. 위로 블록한 형태의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겠지.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여기가 3일 거고요. 위로 블록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X축이랑 평행한 선이 fx와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다는 거거든. 여기가 A인 거고 여기가 B인 거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뭐 구하라고? 요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근데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당연히 가로 세로의 길이를 통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A점 좌표를 x, fx라고 둘 거고요. 여기 남아 있는 요 점 좌표도 여기 마이너스 x라고 둘게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점 좌표도 똑같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엔 B점 좌표도 여기 나와 있는 요 꼭지점의 좌표가 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x랑 여기 B점 좌표를 예를 들어서 B, fx라고 둔다면 B에다가 x를 더하고 절반을 나눴을 때 1이 나와야 되는 거라서 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된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B 플러스 2, fx 이렇게 될 거라서 높이는 fx, 여기에 길이는 2의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둘레는 어떻게 된다? 4의 1 마이너스 x는 더하기 2의 fx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3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의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위로 블록한 형태의 이차함수가 또 나올 거고 최대값은 17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이기는 또 하죠. 보겠습니다. 가족권, 나족권 그냥 검산식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에 되게 학생들이 막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그냥 얘들아 시키는 대로 계산하시면 답이 나와요. 자, 볼게.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2네. 그러면 우선 검산식을 쓰고 시작을 하자. fx를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qx에 더하기 2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또다시 fx를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에 q 프라임 x에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면 기억 볼게요. f에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오냐?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어떻게 되겠어? 아래에 있는 식에다 f에다 1 넣어주시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6 나오니까 기억은 맞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니은 보겠습니다. 다항식 rx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을 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근데 rx를 뭐라고 얘기했죠?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rx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우리 예전에 되게 많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잖아. 여기 나와 있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rx는 어떻게 쓸 수 있다?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의 전체 세제곱에 뭔지 모르는 어떤 다항식 a가 이렇게 ax라고 쓸게요. 있을 거고요. 여기 ax가 아니고 q 프라임 x라고 쓸게. q2 프라임 x 어떤 몫이 들어가 있을 거고 a의 3차식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설명하자면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을 앞으로 묶어냈을 때 x 더하기 1에 q2 프라임의 x에 더하기 a에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여야 된다고. 왜? 같은 식에서 내려온 거니까 요게 몫을 대신하고 얘가 나머지여야 된다는 거겠죠. 우리 유형정리에서 했었던 그 내용인 거잖아. 요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래다가 마이너스 요게 rx가 되겠죠. 아래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저 a 값은 얼마가 된다? 요게 rx가 아니라 요게 rx입니다. 미안해요. 요게 rx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rx는 어떻게 되겠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4니까 저 라지 a는 1이 될 거라서 rx는
x-1의 전체 세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근데 뭐 인수분해를 해 주시면 x-3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서 요걸 인수로 갖는 것 맞습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디귿 볼게요. 다항식 rx의 제곱에 요거를 나눈 나머지 그냥 마이너스 루트 2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다 2 넣으라고 한 거니까 사실은 디귿은 니은을 풀었다면 그냥 거의 세트로 나오는 문제여서 넣어서 계산은 마이너스 7이라서 답은 디귿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에다가 별표를 많이 좀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 16번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이차함수가 뭐 예를 들어 3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풀었던 문제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사실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문제예요. 얘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 차이 계수가 모두 양수인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fx랑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가조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다 밑줄 좀 칠게요. f의 x가 f의 3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의 x가 g의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얘는 x 이퀄 3에서의 함수값이잖아. 맞지? y값이잖아. 모든 x에 대해서 x에다가 얼마를 넣든지 간에 3을 넣은 것보다 더 작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봐. 3을 넣었을 때 뭐라는 소리야? 최소라는 거겠지. gx가 g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아, gx는 마이너스 1에서 뭘 갖는다고? 최소값을 가질 거야. 근데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생각해봐. 아래로 블록한다면 당연히 최소는 어디서 가져야 돼? 꼭지점에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fx에 대한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라고요.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요점 좌표가 3, 뭐시기가 되겠지. 또 gx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이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2차 함수인데 여기 나와 있는 요점 좌표가 마이너스 1, 뭐시기가 된다는 거겠죠. 됐나요? 이거일 거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 g의 1과 f의 1이 모두 다 제로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에다가 무언가를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근이라고 부르지 않니?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돼? 아, x축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x축이 여기에 돌아가 있는데 여기가 1이라고 하는 거기. 그러니까 여기는 5겠구나. gx도 똑같이 x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여기에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겠구나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린 가족것만 보시고 fx가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a의 양수겠죠. x-1에 x-5 gx라고 얘기하는 것도 최고 차이 뭔지 모르지만 b에 x 플러스 3에 x-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라고. 가족권을 보고 여기까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걸 안 했다 그냥 던지세요. 능력 밖의 일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맞지? 나조건 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fx 더하기 3분의 4는 0이 중근을 갖는다. 자, 여기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대입하는 거예요. 우리 fx 구했으니까 요거 넣어가지고 선생님 요거 여기다가 잘 넣어가지고 판별식 D 쓰면 되지 않나요? 하세요. 하면 되거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렇게 볼게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 fx는 마이너스 3분의 4인 거지.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연립을 반대로. 자, 우리 교점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 연립을 반대로 연립하지 않아? 그걸 쪼갠 거예요. 같다라고 놓은 걸.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fx랑 y는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하는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라고? 하나라고. 근데 2차 함수에서 y는 3분의 4라고 얘기하는 직선을 요렇게 구워봤는데 얘 몇 개의 점에서 만나? 2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한 개의 점에서 중근을 가지려면 방법이 뭐밖에 없어? 이거라고.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라고. 그러니까 f에다가 3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기 때문에 a가 얼마인지 나오게 될 거라고. 3분의 1이라고. 응? 이거라고. 그러면은 g는 요거 넣었잖아, 맞지? 그럼 g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f에다 2 넣어서 빼주시면 35가 나오는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b를 구하면 9입니다. 그 다음은 안 풀게요. 왜? 3fx 더하기 gx의 최대값 최소값 그래프 그려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좀 그지 같은 답이 나오긴 해요. 최대값 0 나오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5분의 128 나오는데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8번 문제가 어렵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논술형 1번,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형 1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언젠가 한 번쯤은 봤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원에 프린트나 교재나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를 그럼 저는 이거 몰랐는데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아까 했었던 거랑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 자, 한번 볼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x 플러스 1의 전체 n제곱에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 qx에다가 나머지가 2의 n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1. 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거 뭐밖에 없니? x에다 1 대입하는 거밖에 없지 않아? 맞지? x에다 1 대입하는 거밖에 없잖아. 그럼 1 대입하면 2의 n제곱에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얼마야? 0이겠지. 자, 그러면 2의 n제곱을 나눠주시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얼마야? 0이겠지. 자, 아까랑 똑같은 거잖아. 미지수는 두 개인데 관계식은 몇 개야? 하나밖에 없네. 그럼 뭐 해야 돼? b를 a로 바꾸든 a를 b로 바꾸든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왜? 그럼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라서 저식을 다시 한번 적어주시면 x 플러스 1의 전체 n제곱에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전체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qx의 플러스 2의 n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선생님 식이 너무 복잡한데요. 인수분해 됩니다. 왜? 이거 1 넣었을 때 0 되는 거잖아. 어떻게 인수분해냐면 x 마이너스 1에다가 x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라고. 그러면 양변에 누가 다 사라져? x 플러스 1들이 다 사라지겠지.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지겠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다시 한번 뭐 대입하면 돼? 1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a가 나온다고. 그럼 b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답이 나오겠죠. a가 2고요.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오케이? 선생님 지수가 있는데요. 하세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알겠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저렇게도 생각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얘기를 왜 안 해주겠니? 없다니까? 그냥 이거밖에 없다고 하라고. 다른 방법이 없나요? 있지! 미분하면 돼. 근데 모르잖아.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해야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험 볼 때 무조건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다. 무조건 하나로 바꾸고 시작을 모든 걸 하게 됩니다. 알겠죠? 논술형 2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논술형 2번도 어려운 문제였다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둘레구 했던 문제처럼 그냥 읽기가 조금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볼게요. 자, 뭐라고 나있냐면 최고층 해수가 1인 이차함수 fx는 x축과 원점에서 이렇게 만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fx를 바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잖아. 원점이랑 만나서 x의 x-a라고 쓸 수 있겠죠? 즉 x제곱 마이너스 ax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이거 좀 보기 편안하게 되고 완만하게 좀 그릴게.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 y축, x축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다? a가 되는 거겠죠. 여기는 원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직선이 y는 4x랑 이차함수랑 만나는 점은 원점 중 아닌 게 b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대략적으로 뭐 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애가 되겠죠. 좀 과격하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하자고? 얘를 b라고 하지. 그랬을 때 a, b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점 좌표가 a점 좌표이면서 요건데 a, b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직선, 파란 색깔 직선을 지나면서 평행한 거가 누구랑 만나는?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을 또다시 접하는 거를 뭐라고 하자? C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겠지. 위에 거 좀 보기 불편하니까 지울게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 나와 있는 요점 좌표가 C라는 거야. 그럼 얘는 Y는 4X 플러스 K가 되겠죠. 왜? A, B랑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울기는 4라고 그냥 똑같이 돼야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그런데 문제에서 ABO의 넓이가 뭐래? 120이래요. 그러면 우선은 ABO라고 얘기하는 걸 내가 여기다 진한 색깔로 하면 요렇게 생긴 거겠지? 밑변 뭐야? A잖아, 맞지? 그럼 뭐 필요해? 높이 필요하잖아? 높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B점의 Y좌표가 필요하겠죠. 그럼 뭐 하면 돼? 연립하시면 돼요. 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빨간 색깔 직선은 뭐라 그랬으니까? 빨간 색깔 직선은 뭐라 그랬습니까? Y는 4X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미안해. 나 이거 4X 플러스 K 아니 미안해요. 잘못 얘기했네. 빨간 색깔의 Y는 4X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점좌표는 뭐가 된다? fx와 y는 4x의 연립된 형태, 즉 x제곱 마이너스 ax는 4x. 그래서 넘겨서 계산해 주시면 x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는 0이니까 결국 x는 0 아니면 a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비점좌표가 뭐가 될 거야? 여기 나오는 비점좌표가 a 플러스 4, 4a 플러스 16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넓이가 120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삼각형 AO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4A 플러스 16이고요. 얘가 120이라며. 그러면 A는 6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A가 6이네. 그러면 다 구했죠? 왜? 여기 나와 있는 요점 좌표 뭐야? A점 좌표는 6,0이 되겠지. B점 좌표 뭐가 되겠어? 10,6 넣어주시면 40이 되겠죠. 그럼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평행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울기는 얼마야? 10이겠죠. 그러니까 이 파란 색깔 접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10일 거니까 y는 10x 플러스 k가 되겠죠. 그럼 얘가 접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또다시 뭐 하면 돼? 이제 결론이죠. fx 즉 x제곱 마이너스 6x랑 y는 10x 플러스 k가 뭐한데? 접한다며. 연립해서 판별식D가 0인 거 찾아주시면 k가 마이너스 64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ACO의 넓이인데 ACO의 넓이는 여기다 보라 색깔로 할게요. 뭐가 필요하니? 요렇게잖아. 밑변은 그대로 A면서 6이겠죠? 높이는 C점 좌표니까 연립해서 계산해 주시면 C점 좌표는 8,16이라서 넓이는 16, 여기 높이는 16일 겁니다. 그래서 6하고 16하고 2분의 1 곱해 주시면 답은 48이라고 나오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였어요. 그래서 동안고등학교 기출문제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의 기출문제에서의 특징은 2차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동안고등학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의 작성하는 방법들 있지. 그거를 너희들이 다 스킬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때마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그냥 요게 전부예요. 알겠죠? 몰랐다면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